자, 두 번째는 간장 질환의 진단, 윤나연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간장 초음파 질환 진단 두 번째를 맡은 윤나연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에는 간 낭종이랑 간 농양이랑 간 혈관종, 간 세포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환은 간 낭종으로 간에 물혹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 종류에는 심플 헤파틱 시스트, 폴리시스틱 리버 디지즈, 빌리어리 하마토마가 있는데 세 번째 거는 아까 했으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 것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 낭종은 바일 덕트가 딜라테이션 된 것이고 그 안에는 시로스 플루이드가 차 있습니다. 주변에는 에피셀리움으로 라이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이 매우 스무스합니다. 출혈이 동반된 경우에는 응고된 혈액이 꽉 차 있기도 합니다. 단순 낭종의 초음파 소견은 변현이 분명합니다. 경계가 분명하고 월이 얇아서 에피셀리얼 라이닝 된 피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내부 에코가 보이지 않고 후방 음향이 증가되어 있는 소견이 보입니다. 내부에 에코가 없는 이유는 시리우스 플루이드가 차 있기 때문인데 헤모리지나 인펙션 시에는 에코가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에서도 경계가 분명하고 피막이 안 보이고 내부 에코가 없고 후방 음향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혈이 일으키게 되면 CT에서 고강도 신호 물질이 관찰됩니다. 이것은 췌장의 바디 부분에 저밀도 종괴성 병변으로 캔서 소견입니다. 이 환자의 간을 CT로 확인을 해보면 이 간 표면에 작은 저에코 병변이 보이는데 이것이 간 낭종인지 메타스타식 캔서인지 이것을 구분하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CT를 찍어봅니다. CT를 찍어보면은 1cm 가량의 작은 병변이라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컨벡스 프로브로도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리니어 프로브로 봤을 때 무에코로 전벽 휴벅이 고에코가 관찰됩니다. 따라서 메타스타시스가 아니고 헤파틱 시스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낭성 질환의 경우 키드니에서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지즈가 잘 생기는데 이것이 간에서도 이제 동반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멀티플 헤파틱 시스트를 볼 수 있고 오른쪽 사진에서는 멀티플 레날 시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CT에서도 간 낭종과 간 낭종과 콩팥 낭종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질환은 간 농양입니다. 이제 화농성, 아메바성, 진균성, 결핵성이 있는데 화농성이 가장 많고 최근에는 진균성 간 농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성인에서는 대장균이 가장 큰 원인이고 소아에서는 연쇄상규균이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감염 경로는 담도를 통해서 감염되기도 하고 간문맥을 통해서 감염되기도 하고 간동맥 혹은 직접 감염이 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로 감염이 됩니다. 담도를 통한 감염에는 콜랑자이티스가 있어서 앱세스가 생길 수도 있고 바일 덕트에 이제 스톤이 생겨서 앱세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이제 농양이 온 것입니다. 문맥을 통한 감염 같은 경우에는 오펜디사이티스나 다이버티큘라이티스가 있어서 2차적으로 포탈베인을 타고 올라와서 간 농양을 일으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낭염증이 인접한 담낭인데 이거 인접한 간에 이제 농양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은 담낭 안에 여기 지금 스톤이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농성 간 농양 지금까지는 감염 경로에 따른 간 농양의 형태를 알아본 것이고 이번에는 화농성, 아메바성, 진균성 간 농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농성 간 농양은 시기에 따라서 다양한데 처음에는 염증 세포의 침륜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고에코성 병변을 보이다가 차차 플루이드가 차지게 되면 내부 에코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리퀴펙션 되면 내부에는 무에코가 되면서 주위에는 백에코를 볼 수 있습니다. 농양 내에 출혈이나 찌꺼기가 생기면은 고에코가 관찰이 되면서
에어포밍 앱세스인 경우에는 강한 고에코와 후방 음량 감쇄가 관찰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고에코로 보이다가 차츰 플루이드가 차면서 저에코로 또 무에코로 관찰되는 소견입니다. 액화 정도를 보면 오른쪽 그림은 액화가 진행 중인 것이고 이제 액화가 다 진행되면은 이제 무에코로 관찰되는 것입니다. 공기가 차 있으면 강한 고에코 뒤에 이렇게 섀도우가 동반되면서 에어 플루이드 레벨이 관찰됩니다. 다음으로 아메바성 농양은 요즘 굉장히 드문 질환인데 과거에는 아메바성 대장염이 문맥을 통해 전파되어 주로 라이트 리버에 침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맥의 혈관이 SMV에서 온 혈관은 라이트 로브로, 스플래닉 베인으로 온 문맥은 레프트 로브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측 간이압에 많이 생기고 피막 근처에 또 페리페리에 많이 생기면서 싱글 하고 모노로큘러 하고 간 피막과 인접하게 보이는 소견이 관찰됩니다. 큰 앱세스를 만들면서 큰 앱세스를 만들면서 간 피막과 이제 인접하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진균성 농양의 경우 면역이 저하된 백혈병이나 임파종 환자에게 많이 보이는데 대부분이 칸디다증입니다. 3에서 10mm 크기의 작은 다발성 농양으로 초음파 소견은 크게 4가지로 양상으로 보입니다. 휠, 위드인 휠, 타겟 오프 아이 패턴, 유니폼리 하이퍼 에코익, 이코제닉 위드 섀도잉. 이 세 번째 것이 가장 흔하다고 합니다. 초음파상에서 보면 저에코가 보이면서 고에코가 중간중간 보입니다. CT상에서는 다양한 저밀도의 병변들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간혈관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양성 간 종양으로 혈관의 카바노섬인 회면상 혈관이 확장이 보입니다. 그 안에서 속도가 느린 저속 혈류를 가진 무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파이브로시스를 가지기 때문에 스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조직 소견상 혈관의 에피셀리움에 블러드 클럿이 가득 찬 것이 보입니다. 무수한 캐필러리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간혈관종의 초음파 소견은 호모지니어스한 고에코를 가지고 피막이 얇기 때문에 노듈티를 가지면서 경계가 분명하고 또 후방 음영이 증가되어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동양 둘레에 할로가 없는데 할로는 여기 주변에 둘러싼 균일한 저에코의 테두리를 말합니다. 하이퍼 에코익 할로도 있고 하이퍼 에코익 할로도 있습니다. 비전형적인 혈관종의 경우에는 내부에는 저에코를 가지고 변연은 고에코를 가집니다. 거대한 혈관종도 있고 미만성 간질환 동반되기도 합니다.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에코성 경계를 가진 혈관종입니다. 내부는 저에코, 변연은 고에코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 거대한 혈관종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저에코가 되는 저에코가 되는 것은 혈관종 내부가 딜레테이션 되거나 출혈성 괴사 또는 반응이 생겨서 그런 것이고 하이포 에코제닉하게 이제 보입니다. 변연은 마이크로베스큘라 스트럭처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고에코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비전형적인 간혈관종 중에 거대 혈관종은 6cm 이상인 경우인데 병리학적 기전에 의해서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보입니다. 보시면 큰 종괴가 있는데 CT에서 비나인 형태를 이제 혈관종 바깥에서 노듈라 이넨스먼트를 통해서 안으로 차 들어가는 지금 모습입니다. 다음은 파이브로스하고 패티 체인지가 동반돼서 에코제니시티가 높아진 미만성 간질환과 동반된 혈관종입니다. 혈관종의 변연에는 고에코 테두리가 잘 보이지는 않고요. 상대적으로 저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헤파토셀룰러 칼시노마인지 메타스타시스 캔서인지 헤만지오마인지 감별이 어려워서 다이나믹 CT나 MRI를 찍는데 변연이 안으로 이렇게 차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MRI T2 영상에서 하이 시그널로 보이는 것입니다. 만성 간질환이나 간 경변에서 고에코 종괴가 보일 때는 50% 정도는 혈관종이 아니고 디스플라스틱 노듈이나 헤파토셀룰러 카시노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CT나 MR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성 간질환 고에코 종괴가 왼쪽 그림과 같이 초음파에서 이렇게 보였다면 이거 MRI T2 영상을 찍어 보았을 때 도시노 강도를 보이므로 혈관종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혈관 정도 크기가 에코 정도가 이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혈관종이 있었는데 이게 1년 후에 주변에 이제 간 조직에 지방이 침착되면서 상대적으로 저에코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주위의 에코에 의해서 저에코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작은 혈관종이 이제 수년 후에 커진 것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간세포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발성, 악성 간 종괴 중 가장 많고 멀티스텝 헤파토지네시스를 거치는데 재생결절에서 이형성 결절, 조기 간세포암, 오버트 간세포암으로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리 소견은 PPT가 올라와 있으니까 각자 보시도록 하시고 넘어가시고. 네. 자, 소세포암에 대해서 먼저 스몰 헤파토셀룰러 카시노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cm 이하의 작은 간세포암으로 저에코를 보이고 이제 할로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 주변에. 그리고 측방 음영과 후방 음영 증강이 나타납니다. 이제 저에코로 보이는 이유는 세포가 밀집되어 있어서 초음파를 잘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2cm 정도는 너무 작기 때문에 할로가 동반되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여기서는 약간 보이는데 이것은 종괴가 팽창하면서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 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종괴 빔이 종괴를 통과하다가 초음파 빔이 종괴를 통과하다가 이제 굴절 양상을 보이면서 측방 음영이 생기는 것이고 후방 음양 증가의 경우 헤파토셀룰러 카시노마는 균질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서 초음파가 투과가 잘 되기 때문에 후방 음향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방성 변화나 사이너소이드 디라테이션이 보일 경우에 슈도 그래뉴럴 포메이션이 돼서 고에코로 보이기도 합니다. 크기가 커지게 되면 음보괴사나 출혈, 섬유화가 생길 수 있어서 혼합성 에코를 보입니다. 바깥에 할로우가 이렇게 있는데 종양이 눌러서 이제 조직이 저에코로 보이게 되는 피막이 관찰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악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모자이크 패턴에서는 내부 에코가 다양하게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절 내부의 조직이 다르거나 결절 여러 개가 뭉쳤거나 결절이 피막 밖으로 성장해서 피막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헤파토셀룰러 카시노마는 유관적으로 분류했을 때 노듈랄, 매시브, 디퓨즈로 나누어집니다. 다음, 노듈러의 경우에는 경계가 분명한 결절을 나타냅니다. 결절 타입도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시브 타입은 덩어리 괴자를 써서 괴상형이라고 하는데 간세포암이 포탈베인을 타고 주위 간조직으로 퍼지게 되면 뚜렷한 경계를 보이지 않고 고에코의 병변이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디퓨즈 타입은 작은 결절이 간세포에 이렇게 깔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코가 반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고에코를 보이게 되는데 리버 시로시스와 감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시브 타입과 마찬가지로 포탈베인을 잘 심범을 합니다. 다음으로 메타스타식 캔서는 메타스타식 캔서는 가장 흔한 악성 병소이면서 다발성으로 생깁니다. 전이 경로는 혈행성, 간 내 전이, 직접 침유, 복막 전이가 있습니다. 초음파 소견도 다양한데 저에코성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혈관성이 많은 저혈관성암, 균일한 암세포, 림프종, 흑색종, 췌장암, 자궁경부암이 있고 고에코성 병변은 과혈관암, 대장암, 위장암
같은 뮤신을 분비하는 암이고 석회화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임상에서 메타스타시스와 헤만지오마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메타스타시스는 안쪽으로 이제 무에코, 저에코 보이고 바깥쪽으로 고에코를 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에코, 저에코를 보이면서 바깥쪽은 고에코를 보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힘든데, 이럴 경우에는 CCT를 찍어서 이 주변에 있는 이게 이레귤러하게 보이는 모양이면 이제 메타스타시스고, 여기는 노듈러 그래듈러 인핸스먼트를 보이면 헤만지오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에코를 보이는 경우는 유방암 전이와 같이 세포 성분이 많고 혈관 성분이 적을 때를 말하고, 고에코를 보이는 경우에는 대장암 같이 뮤신이나 팻을 많이 분비하는 그런 암일 때 이제 고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불사의 사인은 다음과 같이 황소 눈알 같이 저에코 병변 안에 고에코 병변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종괴 주변의 종양세포 증식에 의해서 종양 가장자리에 낮은 띠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내부의 고에코는 코아뷸레이션 네크로시스에 의해서 고에코가 생기는 것이며, 센터 부분은 또 리퀴펙션 네크로시스에 의해서 무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비전형적인 소견도 이제 가끔 관찰이 되는데, 거대 낭성의 결절성 간 전이의 경우에는 간 전이인지 낭성 병변인지에 대해서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밑에 그림은 미만성 간 전이의 경우라서 아주 작은 저에코의 결절이 이제 깔려 있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저에코의 결절이 깔려 있는 종괴라고 이제 찾기가 힘든데, 이걸 CT로 봤을 때 간 문맥지가 잘 보이지 않고 간 실질의 밀도가 저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미만성 간 전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입성 간암인데 간 농양과 유사해서 농양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전입성 간 종양의 네크로시스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밑에 그림은 낭성 잔전이인데, 원발 구조물이 낭성 병변을 가지는 췌장이나 난소의 암이 전이 시에도 비슷한 패턴을 가진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결절성 간질환 초음파 소견의 발표를 맡은 윤나연이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모노토너스하지 않고 조금 다이나믹하게 그런 식으로 발표해야 돼요. 이제 물론 뭐 틀리는 것도 좀 많고 오류가 있었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 내용이 원래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간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암은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팽창성 발육하고 치면성 발육이 있어요. 팽창성 종양이 커져가 크면서 발육하죠. 팽창성 발육을 하게 되면 대체로 팽창성 발육은 하이퍼바스큘러한 종양이 많아요. 그렇게 튜머 베슬이 많은 종양은 팽창성 발육하죠. 그러나 이제 튜머 베슬이 별로 적은 혈관은 종양은 그렇게 팽창해버리면 전부 다 네크로시스 되기 때문에 침윤회가 주위 조직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증식을 하게 되죠. 그렇죠. 대체로 하이퍼바스큘러 혈혈관이 적은 종양은 팽창보다는 침윤행으로 발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HCC에서 보면 크게 노듈라 타입, 메시브 타입, 그 다음에 디퓨즈 타입이 있는데, 노듈라 타입은 종괴가 점점 팽창 발육을 하니까 슬로리 팽창해야 캡슐이 생기죠. 종양이 크지만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해가 파이브로시스 생기고, 또 주위 조직이 괴사를 일으키고, 또 주위 조직이 콜라겐으로 변하면 이제 그 하열로 주위에 테두리가 생기죠. 테두리가 생긴다는 뜻은 종양이 슬로우 그로잉, 래피드 그로잉하면 헬로가 생길 수가 없죠. 두 번째는 메시버 타입인데, 이 메시버 타입가 무슨 뜻이냐면 종양이 생기가 포탈베인으로 파고 들어가서 주위 조직으로 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종양이 팽창사이고 침윤회가 들어가 정상 조직하고 암 조직하고 디스키에 되죠. 그 캡슐을 형성하지 않으니까
경계가 불분명하죠. 내부는 헤테로지너스하죠. 헤테로지너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디퓨저 타입은 작은 암이 포탈벤을 따라가 전체 간을 퍼지든지 또는 한 세그멘트, 한 로브를 퍼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작은 결절들이 리버에 깔리게 되면 초음파 빔의 반사가 많이 돼가 굉장히 그 에코제니시티가 헤테로지너스가 마치 리버 시로시스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디퓨저 타입이나 그 매시브 타입의 감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포탈 베인을 보는 거죠. 포탈 베인이 옵스트럭션 되거나 포탈 베인이 딜라테이션 되거나 포탈 베인 안에 튜머 스롬보시스가 있으면 이거는 리버 시로시스가 아니고 HCC죠. HCC의 매시브 타입이나 디퓨저 타입.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죠. 우리가 초음파를 볼 때, 리버를 볼 때 포탈 베인을 보는 것이 세그멘트의 확인도 되지만 혹시 우리가 인필트레이트 타입의 HCC를 디텍션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다음에는 메타스틱 캔서에서 보면 벌스 아이사이트, 타겟 사인 가리기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종양이 저에코 종양이 런 캔서나 브레스트 캔서가 저에코 종양이 많죠. 리브의 메타스틱에서 레피드 그로잉 해버려요. 그러면 종양이 팽창해버리면 이제 변형 부위에는 살아있는 종양이고 중간 부분은 브라스프라의 나빠가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가 고에코가 되고 또 그 중심 부분은 리케펙션 네크로시스 무에코 되죠. 그래서 변형의 헬로가 생기는 것은 이것은 메타스틱 캔서가 레피드 그로잉이 된다는 거죠. 슬로우 그로잉이 아니고 레피드 그로잉. 그렇게 헬로는 메타스틱 헬로는 주로 뭐냐면 살아있는 종양이고 내부의 센터 부분은 변성을 일으킨 종양. 자 그러면 메타스틱 캔서의 헬로하고 HCC의 노듈라 타입하고 그럼 감별을 어떻게 하냐? 물론 책에는 보면 메타스틱 캔서의 이 저에코대는 좀 두껍고 HCC의 헬로는 얇다 이렇게 쓰는데 사실 그것도 애매모호해요. 두껍다 얇다 상대적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요. 우리가 헬로가 생기려면 적어도 종양이 2cm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야 헬로가 생기죠. HCC에서. 메타스틱 캔서는 2cm가 안 되는 1.5cm 내지 1cm에서도 거기 벌사이 사인, 타겟 사인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1.5cm 전후에 그 헬로가 생긴다면 이거는 HCC보다 메타스틱 캔서를 먼저 의심해야 되는 거죠. 무슨 뜻이 이해가 됐죠? 우리가 초음파에서 종괴성 간질환을 초음파로 진단하는 것은 상당한 공부를 해두고 내공이 쌓여야 됩니다. 오늘 뭐 발표인데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발표했는데 아주 우수하게 발표했습니다. 큰 박수로. 그러면 10분 쉬고 실습하겠습니다. 네.